자, 일단은 제목이 이제 드디어 그거 1단원 세부 챕터가 원래 큰 단원 제목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였고 세부 챕터 1이 뭐였다? 지수와 로그였습니다. 세부 챕터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켰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로고 배우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되고요. 그런데 그냥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 수학 하에서 뭘 배웠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웠거든? 그때 어떻게 설명이 돼 있었냐면 함수는 뭐인데 y는 fx인데 여기는 fx 이름이 함수 이름을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fx가 뭐로, 무슨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된다? 지수 형태로 나왔을 때가 지수함수겠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을 때, x가 들어가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그냥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식? 함수식. 두 번째는 함수값. 세 번째는 뭐다? 그래프거든. 그래서 모든 함수는요, 요 순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 게 무슨 식이에요? 함수식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값 넣으면 당연히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함수 값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뭐다? 그래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함수식과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앞에서 지수 밑은요, 반드시 양수임에서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무슨 조건? 자, 그 프린트에다가 적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이게 밑조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럼 A가 양수이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부터 강조했어요.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A가 0에서 1 사이 또는 뭐다?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왜 함수가 되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하나에 Y가 꼭 몇 개씩 하나씩 연결될 때가 함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만약에 3의 x 거듭제곱이라고 했을 때 3의 1 거듭제곱 얼마다? 3, 3의 2 거듭제곱 9, 3의 3제곱은 얼마다? 27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x 하나에 y가 딱 몇 개씩? 한 개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그냥 무슨 함수라고 한다?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겠노?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교과서에 있는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올라가는 거 맞나요? 쭉 올라가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봐봐. 여기 보면 여기 확대가 돼 있잖아요. 그죠? 확대가 되면 이게 그래프가 빨갛게 x축하고는 안 만나. 근데 x축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는 선이 무슨 선이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분수함수에서도 무슨 선이 있었어요? 점근선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A가 1보다 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지죠? 이렇게 쭉 커져.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X값이 증가하면 당연히 Y값도 뭐다?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거기 적어놔야 돼.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된다? 무슨 함수다? 이걸 증가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x는 항상 증가요. 그럼 y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y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다? 증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뭐다?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던 거고요. 자, 치역 볼게요. 자, 치역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4명 다 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 자, 내가 뭐라고 적어드렸었냐면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범위다? y 값의 범위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래프가 x축 위에만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다? 양월 실수 전체 집합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치역이 양의 실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항상 0,1하고 1,1을 지나는데 0,1이 뭐가 되냐면 무슨 절편이다?
y 절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y 값이라서 그래요. 맞죠? 그리고 정문선 x축인데요. x축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x축은 직선으로 따지면 뭐가 된다? y는 0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있는 그래프는 그리는 순서가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모양을 결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양 결정할 때 뭘 찾았어요? 절편. 그럼 예를 들어서 잠시 복습할게요. y는 x-1분의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그려라 하면 뭘 찾았죠? 1단계 점근선 찾습니다. 맞습니까? 점근선이 하나는 뭐예요? 얘가 0인가? x는 뭐다? 1. 또 하나는 x 개수비 얼마다? y는 얼마다? 2 기억나세요? 자, 그다음 모양 결정하기 위해서 뭘 찾았다? 절편을 찾았어요. 특히 무슨 절편? y 절편. 그러면 y에다가 x에다 0 넣어보세요. y 절편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지수함수도 똑같아. 뭘 찾아라? 정근선 찾고 y 절편 찾고 모양을 보는데 모양은요,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는 양이 많은데요. 딱 정리된 게 이거예요. 두 사람 이해되겠어요? 이 부분만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요 책에 보면요. 거기, 두 사람 책 보세요. 거기.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예제 1번. 거기 보면 y는 2x 거듭제곱하고 뭐다? y는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y는 2x 거듭제곱하고요. 요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 이거 앞에서 지수할 때 배웠습니다. 2분의 1이 뭐지요? 2에 마이너스 거듭제곱이어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면 뭐는 같고 뭐는 다르냐면 y는 같고 x의 부호가 뭐가 된다? 딱 반대야. 그러면 우리가 대칭에서 뭘 배웠냐면 x 부호는 반대인데 y 부호는 같대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무슨 관계?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래서 거기 체크할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걸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시면 여기 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겁니다. y는 ax 그래프, ax선 그래프, x 거듭제곱 그래프하고 y는 a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우리 책에서는 길게 설명했는데 아까 여기 우리 일일이 그려봤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무슨 설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 되면 1은 거듭제곱에도 얼마다? 1이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아니다? 1은 돼서는 안 된다 보는 겁니다. 지수함수에서. 자, 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가 책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 책이 없었던 건데, 이거 기억하시면 이거 됩니다. 자, 보세요. y는 ax 거듭제곱인데, 아까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배웠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냐면, 봐봐.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더 크지요? x2가 더 크지요? 맞나요? 그럼 볼게요. fx1하고요. fx2를 비교해 볼게. 자,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왜 더 크냐? 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였어. 그래서 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가 크면 전체 값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a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면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래프가 점점 작아진 거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x가 크면 전체 값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그래서 적어야 될게요.
요거는 위에는 흐릿해서 좀 안 보이는데 여기 아마 프로그램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버전이 달라서 이게 지금 흐릿해진데 내 컴퓨터는 최신 버전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노트북이 최신이 아니라 그럼 이게 좀 안 깨지고 되는데 이게 좀 버전 차이인 것 같아요. 좀 흐릿하죠. 자, 그 다음 요거 0에서 1 싸움이 아까 무슨 함수라고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는 x값이 크면 오히려 y값은 뭐다?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책이 없었던 거. 요겁니다. 루트 2, 세제곱근 4, 5제곱근 16, 요 크기를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 문제인데, 어떻게 지수 문제냐면 보세요. 얘는 뭐다? 2에 얼마다? 2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얘는 4에 얼마다? 3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얘는 뭐다? 16에 뭐다? 5분의 1 거듭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2, 4, 16의 공통점이 뭐죠?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근데 이 2의 제곱이어서 2의 3분의 2 거듭제곱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뭐다? 5분의 4 거듭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지금 공통으로 맞춰진 거예요? 밑이 공통으로 맞춰진 거야. 그러면 밑이 2로 맞춰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증가가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전체 크기는 그럼 뭐가 결정할까? x값이 커버리면 뭐도 크다? 전체도 커지는 말. 그래서 이때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럼 통분하면 뭐로 통분할까요? 60으로 통분해야겠죠, 그죠? 그럼 얘는 60분 얼마다? 30. 얘는 60분 얼마다? 40. 얘는 60분 얼마가 되겠어요? 48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뭐가 가장 커요? 그냥 가장 크죠? 얘가 뭐하다?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기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함수 때문에? 지수함수 성질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 중단원은 분명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앞부분으로 잠시 넘어가면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그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y는 3x 제곱 그래프는요 이렇게 해요. 정근선은 뭐다? 정근선 구하기. 바로 x축.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y 절편. 자,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다? 1. 맞나요? 자, 1보다 크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돼요? 자, 정근선은 뭐다? x축. y절편은 뭐지요?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다? 역시 1. 자, 그래서 1보다 작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 이렇게. 근데 x축하고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뭐 시킬 건데? 평행 이동시킬 건데, 이 정근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로 옮길 때만 정근선이 바뀌어요. 위아래는 무슨 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설명이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이죠, 기본.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수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무슨 형?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기본형 해놓고 평행이동 시키면 무슨 형? 표준형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기본형 설명이 되고요. 자, 그럼 요거다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 그러면 무슨 형이다?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책이 없는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책에는 요거 없었어요. 무슨 이동? 대칭이동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됐을 뿐인데 요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대칭이동은요. 자, 보세요. X축 대칭하면 뭐의 곱만 바뀐다? Y 곱만 바뀌고요. Y축 대칭하면요. X 곱만 바뀝니다.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Y 둘 다 바뀌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 어떻게 됩니까? XY 자체가 스위치돼요.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책에 있으나 없으나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자, 이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이거 평행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X 자리가 변했고 Y에다 뭐 더해져 있잖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 기본형이 뭐예요? 평행이동하기 전? y는 얘입니다. 맞나요? 그럼 x축 방향은 얼마큼 평행이동 있느냐? 자,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요. y축 방향은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이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처음에 뭘 찾으라고요? 점근선 찾습니다. 자, 그러면 y축 방향은 얼마만큼? 3만큼이니까 x축에 있던 점근선이 뭐가 된다? y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돼요? y 절편. 그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0을 이렇게 넣어줘. 이거 대충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더하기 3인데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3분의 10은 3보다 크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봐봐. 1보다 크지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순서, 자, 복습할까? 1단계 뭡니까? 점근선 찾기. 2번, 두 번째, y절편. 세 번째, 모결정. 모양 결정. 자, 모양은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그래서 이 3단계만 딱 거쳐주면은 우리가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칭이동 문제 보면서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에 대한 거는 전에 또 배운 적 있습니다. 요거 1학년 과정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호 반대로 들어가서 대입한다는 것이 우리가 평행이동이 되는 거고요. 대칭이동은 이제 부호가 바뀝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 볼게요. 이거 버전이 안 맞아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y는 2x 거듭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 그리래요. 그럼 볼게요. 자, 무슨 관계인지. 자, 얘랑 무슨 관계일까요? 자, 요거는요, 자, 2분의 1이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비교를 해보면, y는 똑같은데 x가 부호가 반대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살짝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1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x는 똑같은데 y 부호가 반대야. 무슨 지? 뭔 대칭? 요거는 x축 대칭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그렇게 증가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x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자 무슨 이동이다? 이건 평행이동이야. x축 방향은 얼마만큼만? 1만큼만. 근데 점근선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근데 얘는 바뀌어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축 방향으로만? y축 방향 1만큼.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인지 대칭이동인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1학년 때 배웠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두 친구도 앞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자, y는 2x 제곱의 2x 거듭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ABCD를 더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 그림 때문에 내가 지금 PPT를 빨리 만든 건데, 그런데 y는 x라는 그래프는 왜 나와 있을까요? 직선은? 요거는 역함수 때문 아니고 이 문제 자체 AB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점선 따라는. 그럼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가요? 맞나요? 네. 그럼 사실 A와 B는 뭐다? 같은 값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뭐기 때문에 y는 x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면 여기가 뭐다? C고요. 여기가 D면 여기가 뭐다? D거든요.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럼 A부터 구할 수 있는 A 얼마입니까? 요거의 무슨 절편? Y 절편. 그럼 여기 얼마? A 1. 그럼 B도 얼마? 1. 맞나요? 네. 그럼 C 구해볼게요. C는 뭐가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 값이거든요. 그러면 C는 얼마다? 2가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다? 2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D는 어떻게 되느냐?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 값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4가 되고, 여기가 얼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는 1, B도 얼마? 1, C 얼마? 2, D 얼마? 4지요? 이거 다 더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8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YX가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PPT 화면을 흐릴 때도 프린터 나가 있죠, 그죠? 프린터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수학 하에서도 함수에서 이런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이렇게 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먼 점을 지날 때 구해라 이런 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 이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내가 수업을 못할 뻔했어. 내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볼게요. A, 9를 지난다는 의미가 뭐지요? X가 얼마일 때? A일 때 Y가 얼마다? 9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9는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이에요. 자, 이것을 지수 변경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수에 문자가 들어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밑이 같기 때문에 A-2가 돼서 A가 얼마다? 3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 밑이 다르면 그때 로그로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B를 지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말은 자, Y가 B일 때 X가 얼마다? 5란 소리이기 때문에 3의 4제곱은 얼마다? 8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문제 답은 얼마다? 84. 요거 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요. 자, 요 3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먼 점을 지난다. 그래서 순서상에 평행이동한 그 함수의 식을 구하시고 앞에 2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끊어야겠네요. 어디서 끊으셨어요? 평행이동한 후 맞나요? 1단계. 그 다음 뭐 했다? 대칭이동 했네. Y축이동. 자, 1단계까지만 같이 해볼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답니다. 그럼 X 대신에 X자리에 뭐를? X 플러스 5를 이렇게 대입하세요. 자, 2단계 얘를 무슨 축 대칭했다고? Y축 대칭했죠.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X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 자리에 그냥 뭘 넣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가 뭘 지난다고요? 8,K 지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Y가 K일 때 X가 얼마다? X가 8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위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그럼 잘 알죠? 이거 뭡니까? 세제곱분 1 되는 거 맞아요? 요거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뭔 점을 제가 이런 문제 잘 나왔었거든요. 요것도 기본이고 아마 이 대단원이나 익힘책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마치기 전에 막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뭐로 해야겠냐면 이것도 순서가 딱 있어요. 처음에 스텝 1 뭐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런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 뭐 됐다? 제한됐다고요. 그래서 이 정의역을 딱 제한시켜서 그래프를 잘라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살짝 고쳐주면 지수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여기 상수를 뒤에 써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더해진 것은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1단계는 이렇게 살짝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형이 뭐가 됩니까? Y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Y는 무슨 X? 3분의 1X 거듭제곱을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부호 반대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수함수하고 관계없이 평행이동의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 단계 말씀드렸어요. 1단계 뭐를 그려라? 접근선. 그 Y축 방향을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면요. X축이 했던 것이 위로 얼마만큼? 위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자, 2단계 뭘 찾아라? 뭘 찾아라? Y 절편. 그건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럼 X에다 뭐 넣어라?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2거든요. 그럼 요거는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가 되고 그럼 얼마다? 5. 자, 그러면 Y절편 얼마? 5.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면요.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스텝 1 맞나요? 스텝 2는 정역을 뭐 해라? 제한해라. 그럼 제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아마 요 정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3은 어디 있죠? 3은 요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요. 자, 그러면 여기가 Y가 값이 크지요? 그래서 최대는 얼마다? F 얼마? 마이너스 1. 최소는 여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최소는 얼마다? F3. 이렇게 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이 문제는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최대값 어떻게 적으면 돼요? F 얼마다? F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X에다 마이너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분의 1에 얼마다? 마이너스 2 거듭제곱 더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럼 잘 알지만 3분의 1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거듭제곱 맞나요? 자, 지수법칙 쓰면 곱하기 얼마다? 2 더하기 2. 자, 그러면 답은 9 더하기 2는 얼마다? 1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요 예제 3번이거든요. 예제 3번 별표 쳐놓고 함수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고 가셔야겠죠? 자, 책에 너무 두 번째인데.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이거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서울생이 뭐예요? 이거 구조했는데 지수에 몇 참수가 주어져 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적으셔야 돼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야. 그럼 증가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값이 커지면 전체도 커지고 x가 작으면 전체도 보다 작아져. 근데 이건 뭐냐면 최소값은 뭐냐면요. 전체가 제일 작을 때거든요. 맞잖아. 그럼 전체가 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지수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가 되거든요. 잘 알지만 어떻게 돼요? 요거 이참수로 붙이면 자, 앞에 거 완전제곱으로 붙이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내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때, 여러분 최대 최소는 이제 함수 문제가 아니다. 함수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함수인데, 최대 최소의 문제는 부등식의 문제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함수에서 쓰는 건 실수란 말이야. 실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말은 요거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죠?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는 것을 이제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는 우리 책에서 익힘책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특강식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덕분에 이제 지수함수까지 완전히 또 복습을 하게 됐네. 그럼 지수함수 보시고 오면 다음 주에 그럼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챕터가 두 번째가 무슨 함수다? 로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가 지수함수 로그의 활용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요 내용 설명 끝내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